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길준이라는 인물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 최초의 미국 또 유럽을 기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행문구는 뭡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뭐 문물, 풍물 이런 거 갖다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기행문이죠. 자, 이런 이 유길준이라는 인물이 과연 친일파인가 아닌가? 뭐 큰 논란의 뭐 그런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냥 어떤 친일파에 매도당해 가지고서 도매급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려고 한번 한 거예요. 자, 유길준 인물이 나오죠. 참 유길준이라는 분, 개화파 청년 유길준이죠. 유길준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이제 많은 개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 개화파의 영주였던 그 박규수, 다 알고 계시죠? 박규수, 소위 그 개화 문물 사상을 소위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뭐 이런 젊은 신진 인물들에게 많은 그 개화의 영향을 일깨워줬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박규수죠. 자, 이런 박규수 집에 들어들면서 유럽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제 얻어 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 유길준이 개화파의 한 청이 된 거죠. 자, 이때가 이제 시기가 1881년부터 1884, 5년까지 쭉 가는데, 1881년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개화, 즉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이 개화에 대한 어떤 물결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화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이때 1881년도에는 이제 조선에서 이제는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중국, 또 일본, 이런 데로 이제 유학 같은 걸 보내면서 서구의 문물 같은 걸 배우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조정에서 이제 그 신문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일본 또 일본 소위 그 신사유람단 이런 얘기 다 공부 다 해봤잖아요. 또 청나라의 영선사 뭐 이런. 자, 이 중에 이제 이 유길준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일본으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요. 여기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일본의 문물을 익혀가지고서 이때 유학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유길준은 이때 당시 뭐예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어떻게 최초라는 또 수식어가 나는 거죠. 이때 유길준은 이제 경흥의식이라고 이제 일본의 경흥대학교인데 현재 여기서 1년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딱 보니까 이때가 1882년경에 보니까 조선에서 뭐예요? 이모군란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모군란이 발생이 되고 막 개화파들이 그냥 뭐 정권을 잡아서 막 개혁 정치를 갖다가 막 단행하려고 해서 이때 다시 국내로 들어와요. 국내로 들어와서 어떤 개화파의 소위 좌장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길준한테 이제 일감을 주는 거죠. 이때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이제 신문에 관련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신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랬지만 이때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이 이제 실패로 되다 보니까는 소위 그 민비 세력, 그죠? 민비 세력이란데 이쪽에서 이제 많은 견제와 압력이 받아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죠. 자, 또 이런 와중에 1883년도에 또 뭡니까? 미국과 통상교역을 맺죠. 그래서 소위 일본, 중국을 제외한 최초로 또 세계 열강들과 통상을 맺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이때 미국과 이제 이 통상을 맺음으로써 사절단을 갖다가 이제 또 담내식으로 이제 보내죠. 그게 이제 소위 그 보빙사라는 거죠. 보빙사. 그래서 이제 미국과 통상 조약이 맺어져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친선 사절, 그죠? 보빙사를 갖다가 민영이 이제 대표인데요. 그쪽으로 수행원이 돼서 간 거죠. 이런 그 보빙사로 이제 일행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도 아련하고 국서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40여일 동안 이제 미국을 시찰한지 이제 귀국했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행을 끝나고 보빙사의 친선 사절단의 임무를 다 하고 돌아왔을 때 유길준은 다시 미국 유학생으로 남게 된 거죠. 미국 유학생이 됐으니 먼저 뭘 배우겠어요? 당연히 영어를 배우겠죠.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과학도 익히고 나서
또 대학 예비 과정으로 또 매사추세츠 셀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고국 조국에서 뭡니까?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다, 내가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이제 또 귀국길에 올라오죠. 자, 이렇게 고국으로 이런 귀국하는 그런 와중에 바로 유럽을 여행을 떠났던 거죠. 자, 이때 미국 생활 한 약 1년 3개월 정도를 했고요. 유럽 여행은 1년 정도가 걸렸죠. 자,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한 조선 청년이 한복 같은 거 입고 거렁뱅이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그래서 유럽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투른 뭐 영어를 쓰거나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상당히 좀 기이한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서 기행문을 갖다 만들어가서 고국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유길주는 바로 연금이 되었어요. 연금. 왜 연금이 되었냐면은 개화파, 청년, 그리고 자기랑 같이 수학을 했던 이런 김옥균, 박영호, 성경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갑신정변에 실패하면서 다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고 또 뭐 철저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감금당 감옥에 가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길준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비록 이 사건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너도 그쪽에 이제 요주 인물이다 해서 연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연금을 당했을 때가 지금은 이제 삼천공원 안에 있는 치운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길진이가 그동안 내가 미국과 또 유럽을 갔다 온 걸 갖다가 그 경험을 어떤 큰 자료 없이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써난 거예요. 써낸 거. 그것이 바로 뭐다? 서유견문이죠. 서유견문. 그래서 이 서유견문은 약 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의 역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길준 서유견문, 서방의 여러 나라를 보아서 내가 견문을 쓴 그런 글이죠. 자, 이러한 유길준은 1894년도에 동학혁명, 동학전쟁, 농민 전쟁이 일어났죠. 자, 이때 동학, 농민, 제가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교과서에는 뭐 동학, 농민, 혁명,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전쟁이라는 표현, 한번 우리가, 그런 표현도 좀 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갑오개혁 때 이 유길준이가 캐스팅이 되는 거죠. 캐스팅이 돼서 여기에 실무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갑오경장은 다 알다시피 어떤 일본의 조종이 있었죠. 심하게. 즉, 일본의 외압, 또 일본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만든 것이 갑오개혁이었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노비제도를 뭐 철폐를 하고 또 조세를 갖다가 조세 급납화, 즉 돈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대적인 그러한 개혁 조치들을 사실 내세웠죠. 자, 이렇게 유길진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제와 협력을 해서 개혁의 내용을 만들고 또 이를 시행하는데 그런 큰 적극적인 그런 개입된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뭐 내무협판, 뭐 내무대신 하면서 뭐 종두법 또 뭐 단발령 이런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유길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수백 년 동안 했던 백성들한테 뭡니까 많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중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많은 혹독한 그런 이제 또 어려움을 겪었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목숨은 버릴지언정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르지 않겠다. 라는 그런 거센 거. 결국은 이거는 뭐 중단돼 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 고종임금이 실제로 또 이발까지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됐지만은 자, 그런 상황에서 또
고종은 또 뭡니까? 1896년도에 그 아간 파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친일 내각으로 있었던 김홍집이 뭡니까? 나가서 그냥 몰매 맞아 죽어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뭡니까? 친일파가 아니라 친러시아파가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6.27는 자연스럽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망명을 하게 된 이 6.27는 소위 그 조선의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국내에서는 이제 자기가 생존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또 그래서 또 일본으로 간 또 6.27는 뭡니까? 그 일본 그때 당시 일본 그 사관학교죠.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한 우리 조선 청년들과 이제 또 일심이라는 그런 조직을 또 조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탁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한번 또 해보자라는 시도까지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사전에 탈로가 나가지고서 장교들이 체포됐죠. 그러니 뭐 그 주모자가 또 6.27이라고 했으니까는 6.27은 도저히 국내로 귀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6.27는 이제 일본 조선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일본 정부도 이 갑오 개혁 때 많은 실무자 역할을 했던 6.27을 갖다가 대놓고서 감싸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6.27을 갖다가 조선에서 6.27을 보내라, 못 보낸다, 뭐 이렇게 뭐 밀고 당기기 했겠죠. 결국은 갑오개혁 나오네요. 이제 갑오개혁은 우리가 이제 많은 한국사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다는 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6.27을 갖다가 오가사와라 섬, 발음이 좀 그런데 그죠? 오가사와라 섬에 유배를 이제 뭐 시켰죠. 자, 이 오가사와라 섬은 우리 그 김옥준, 그죠? 김옥준도 이곳에서 수년간 갇혀있던 그런 섬이 바로 오가사와라 섬이에요. 자, 이러한 이 6.27은 이곳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나날을 보냈겠죠. 여기서 이제 6.27는 내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목숨 부지한 것도 천만다행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근대화에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활동보다는 사회 활동을 이제 하기로 결심을 굳혔죠. 자, 여기서 망명 생활하면서 무엇을 지었죠? 바로 대한문전,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말 문법 체계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 체계라는 것은 말이죠, 혼자 누구의 무슨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어 문법의 어떠한 그 정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6.27이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때 또 뭡니까? 이제 이렇게 대한문전을 완성하고 했을 때가 이제 또 그 1905년 전후해가지고서 또 러일 전쟁이 터졌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갖다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실질적으로 이제 준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망명했던 일본에 가 있던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국내로 이제 오기를 희망을 한 거죠. 이때 실권자는 이토 히로부미죠. 자,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면서 고종을 이제 또 뭐 압력으로 밀어내고 했던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이때 또 우여곡절 끝에 6.27은 다시 또 국내에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국이 이제는 거의 강탈당한 상태에서 울분을 잊고 이제 뭐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6.27은 망명을 하지 않고 반대로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6.27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이제 생각은 국민 개봉을 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어떤 자기가 지난날 미국에서도 그 공부를 해보고 유럽에서도 등등 봤지만은 이것은 어떤 그 내가 공부한 바로는 진화론,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화되지 못했다. 다시 얘기해서 이 1차 원인은 백성들이 못 배우고 또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는데 1차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즉 한국 사회를 갖다 진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과학 공부도 했고 뭐 생물 공부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진화 사상이 그의 또 하나의 그 중심 사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 같은 것보다는 뭐 흥선한, 그죠? 또 뭐 이런 그 사회단체 이런 결성에도 참여했고 또 홀로 막 그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면서 또 뭐 특히 뭐 또 조선 철도를 갖다가 우리 손으로 또 깔자 해서 뭐 호남 철도 회사도 설립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 유길주는 교과서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고 보급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일본의 또 이 식민지화가 되는 상황에서 또 이태리 독립운동사도 또 유럽 역사책 이런 멸망사 같은 것도 직접 써서 나라를 구하자라는 구국의 정치적 귀감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이런 와중에 또 이 일진회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고등학교에서 쌈자라는 그런 일진회가 아니라 이런 일진회라는 이런 그 소위 그 일본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조선과 합병을 우리 조선 제발 좀 일본과 합병 좀 해주세요라고 막 청원까지 하고 막 아주 그런 그 이 친일 대표적인 그런 그 이 단체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가서 말이죠. 그냥 이 유길진이가 이놈의 새끼들 말이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서 그냥 실무자를 갖다 막 주먹으로 내치고 이런 정열과 열정도 보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유길진이었죠. 비록 갑오개혁 때 일본의 압력과 일본의 개입으로 그런 그 일제에 협조를 하고 타협을 해서 실무진을 일을 했지만은 지금 이러한 행동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결코 친일파의 행적은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유길주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또 일본 또 유학부터 해가지고서 어떤 일본의 그런 그 협조적인 그런 친일적인 그런 그 어떤 그 행동 이런 거로 말미암아 조선이 합방되었을 때 일본으로부터 자기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한일 합방에 공로를 세웠던 조선의 벼슬아치들이죠. 백작, 남작, 어쩌고 저쩌고 자작주죠. 여기에 유길준도 수요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걸 과감히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길준은 개화파의 문물을 받아서 나라를 갖다가 좀 더 좀 그 서구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그러한 그 김욱균, 박영호, 서경문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는 망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어떤 조국의 어떤 근대화를 위해서 기여를 했지만은 이것이 일본과 이게 매칭이 되면서 친일파로 또 오해도 받았었다라는 거 한번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유길주는 구한말에 태어나서 어떤 개화의 어떤 열정과 정열을 갖고서 조국에 많은 공헌을 하려고 했지만서도 일제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서 친일파로 오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일본의 자기 수요를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지조를 지켜낸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길준, 서유견문, 또 대한문전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근대에 있어서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아줘도 될 그런 인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